보상이야기 후유장애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복혀에서 출시한 보상이야기 책자 후유장애 편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장애와 장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후유장애는 후천적인 장애에 해당됩니다. 장애란 보험약관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된 후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는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후천적인 장애, 그래서 후유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신체별 후유장애는 크게 13군데로 나눠집니다. 눈, 귀, 코, 신경계까지 해서 13가지 후유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후유장애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은 크게 2가지 원인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질병과 상해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2가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후유장애를 결정하는지 관련된 내용이 다릅니다.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험, 즉 건강보험에서 후유장애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 2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특약의 보장 범위가 3%, 20%, 50%, 80% 나뉩니다. 당연히 3% 보장 관련된 내용이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후유장애 특약이 3%인지 80%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특징은 신체 부위별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고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질병 후유장애 3%를 들고 있고 5천만 원 가입 금액이 되어 있는데 해당 관련된 내용으로 질병이 걸렸다고 하면 예시로는 1억 1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유장애를 판단하는 방식은 크게 아마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2가지로 나뉩니다. 아마 방식은 질병상의 후유장애율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맥브라이드 방식은 주로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방식인데 노동력 상실 평가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두 팔이 절단됐었을 때 신체 장애율로 따지자고 하면 100% 아마 방식은 100% 신체 장애율이 적용되고, 맥브라이드 방식은 75에서 88% 정도 노동상실률이 적용됩니다. 2가지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가지 내용이 다 일방적으로 한 곳이 좋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방식에 따랐었을 때는 두 팔이 절단됐었을 때는 그 신체 장애율이 조금 아마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더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장애율이 결정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장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식이니 아마 방식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관련된 후유장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로는 부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보상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까? 퇴행성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시에는 상해 후유장애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관절 관련된 무릎의 후유장애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2018년 4월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018년 4월 기점으로 장애율에 대한 지급률이 변동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다리 인공관절 삽입이었을 때는 30%, 두 다리 인공관절 삽입이었을 때는 60%였는데 2018년 4월 이후로는 20%, 40%로 다소 축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치매 후유장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치매도 보장이 됩니까? CDR 척도 2점 이상인 경우에는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합니다. CDR 척도 2점이라는 것은 중등도 치매에 해당됩니다. CDR 1점인 경증 치매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후유장애표를 따지자고 하면 CDR 척도 2점이면 약간의 치매로 적용되고 지급률의 40%가 적용됩니다.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지급률 10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를 하고,
극심한 치매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대사 수술 후유장애 보상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합니까? 이것 또한 2018년 4월 기점으로 내용이 조금 변동됐는데 위에 50% 이상 절제를 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위 50% 이상 절제 시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한데 이전에는 위 전체를 절제했었을 때만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하면 후유장애 특약이 언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 절제가 몇 프로 정도 됐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소 절제술 후유장애 보상입니다. 난소 절제술을 받은 경우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합니까? 재발 및 전이를 막기 위해 난소 절제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술을 진행을 했었을 때는 후유장애가 가능하긴 하나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한쪽 난소만 제거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력이 떨어져서 인공와우 수술로 청력을 회복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공와우 수술은 해당 수술을 통해 가지고 청력 자체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보조기를 귀 안에 넣어서 수술을 받는 것인데 수술 전 청력 상태가 후유장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데시벨로 평가를 하는데 70벨 이상 내용만 들린다고 하면 5%, 90 데시벨 이상 2기가 청력 검사가 나온다고 하면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녹내장 후유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녹내장으로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는데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 게 있습니까?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교정 시력이 0.06 이하로 될 때는 20%, 만약에 한쪽 눈이 멀었을 때는 50%, 두쪽 눈이 다 멀었을 때는 100% 후유장애 지급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력 상실 또는 일정 시력 검사 이후 6개월 후에 판정을 하면 공인된 시력 검사표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발목 골절 후유장애 부분입니다. 단풍놀이를 하다가 발을 접질러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데 후유장애 조건은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이 약간의 장애가 남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장애라는 것은 6개월 후에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목 골절이 있어서 수술로 핀 고정을 했다라고 하면 평가가 불가한 점, 이거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장애가 남으면 10%, 심한 장애가 남으면 2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상 관련된 후유장애 지급률은 외모에 뚜렷한 추상이 남은 경우에는 15%, 약간의 추상이 남은 경우는 5%입니다. 흉터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에 만약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화상 정도뿐만 아니라 손가락 뼈 일부가 일었을 때 관련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왔었을 때도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합니다. 편마비 후유장애는 상태에 따라서 최소 20%에서 최고 4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 또한 뇌졸중 발생 후 6개월 후에 장애 평가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발생 후 후유장애가 남아도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합니다. 간암의 경우 4분의 3일 절제한 경우 50%, 장기 이식을 한 경우 75%,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소암으로 걸려서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한 경우는 50%, 전립선 암으로 영구적인 인공요도 간략근을 설치한 경우에는 15% 후유장애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후유장애 관련된 내용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후유장애 보상편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